스위스 안락사 현장을 다녀온 후에 네 번째, 죽음의 대기번호 444, 8월 23일 월요일. 집에 강아지가 자꾸 안 떨어지고 내게 매달리는 것을 억지로 떼어내고 헤어졌어요. 너무너무 슬프네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실지. 강아지는 그 이별의 의미도 모른 채 불안에 휩싸였겠죠. 저는 지금 병원에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받으러 갑니다. 우리가 만날 시간이 다가옵니다. 다들 몹시 바쁘네요. 밤 9시 인천공항 직결입니다. 저는 그래도 서울에서 떠나지만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더 분주하겠지요. 선생님도 안전하게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곧 뵙겠습니다. 그분과의 문자 소통에 안전하게라고 써보내곤 흠칫했습니다. 안전하게 죽기 위해서 안전하게 이동한다. 뭔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삶에서 가장 안 안전한 것은 죽음인데 그 가장 큰 위험을 무릅쓰는 장소로 안전하게, 무탈하게, 사고 없이 오라니요. 일상에서 별뜻 없는 상투적 인사가 그분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코로나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 음성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었을 때는 차라리 코로나에 걸려 스위스를 못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했지만 감정의 파고를 다 겪고 경랑이 모두 지난 지금은 음성 결과가 나온 것이 다행스럽고 감사했습니다. 마음이 이다지도 극과 극으로 요동칠 수 있다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기로 한 거니까 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인서를 받기 위해 담당 내과 의사를 먼저 만나 여권을 보여주면서 검사 목적을 다시 인증받은 후 1층 로비로 내려와 의무 기록을 영문으로 바꾸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원무과에서 비용을 내고 영문 증명서를 발급받는 일만 남은 상황에서 휴일이 지난 후 월요일 종합병원은 몹시 붐볐습니다. 병원 로비는 명절 전 서울역 대합실을 방불케 했지요. 대기 번호표를 뽑는 데만도 길게 줄을 서야 했으니까요. 드디어 내 차례. 해당 버튼을 누르고 받아든 번호지를 보자 가슴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44번. 서록 대기번호 중에 4444번이 있다고 해도 444번으로 충격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실상 죽을 사자와 숫자 4는 아무 연관이 없지요. 평소 같으면 의식조차 못했을 일이지만 사안이 사안인지라 절로 의미가 부여되는 것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죽음 배웅을 앞두고 상당히 예민해져 있던 상태였으니까요. 이분이 기어이 돌아가시려는 걸까? 정말로 그렇게 떠날 운명인 걸까? 444가 찍힌 번호표로 인해 착잡하기 이루 말할 수 없던 바로 그 순간 문자가 날아들었습니다. 아내와 나는 지금 출발합니다. 스위스에서 만납시다.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마치 불순한 생각이 들킨 것처럼. 그리고는 가엾고 애달픈 그분의 운명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마귀의 장난 같고 배후에서 사탄이 우리를 갖고 노는 것 같았습니다. 하긴 돌아가신 이여령 선생도 죽음과 아주 가까이 계실 무렵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에서 요즘 꾸는 꿈의 파라리 악몽이라고 하시면서 죽음이 내 곁에 누워있다 간 느낌, 시계를 보면 4시 44분 44초일 때도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드디어 코로나 음성 증명서를 받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 가방도 싸두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준비를 위한 준비를 할 정도로 준비성이라면 둘째인 적 없는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가방꿀을 엄두도 기운도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차일피일 무르다 떠나는 당일이 되어서야 서두르게 된 거죠. 집으로 가는 길에 약국에 들러 우황청심원을 샀습니다. 환이 아니라 마시는 형태였습니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로 권하고 싶다는 약사의 말에 지금 내가 무슨 일을 앞두고 있는지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이야 하고 속갯말을 하느라 아무 대꾸도 않고 약값을 지불했습니다. 그저께는 병원에서 영양제 링거 한 병을 맞았습니다. 가기도 전에 탈진할 것 같아서요. 우황청심원도 수액 영양제도 생전 처음입니다.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행들과는 인천공항에서 밤 9시 집결이지만 친구가 공항에 나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친구와 약속한 6시에 맞추려면 적어도 4시에는 집에서 출발해야 했습니다.
의식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수행을 하고 있는 제 친구는 제가 스위스를 가기로 결정을 한 이후부터 의식으로 동행해 왔습니다. 제가 두려움에 떨 때는 그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밤낮 가리지 않고 함께 해주던 고마운 친구입니다. 혼자 가기 두렵다며 함께 가자고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친구는 물론 갈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지 않냐며 저를 달랬습니다. 겨우겨우 가방을 꾸려 집을 나설 때는 아침나절 간간히 뿌리던 비가 제법 굵게 추적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제선 운행이 거의 마비된 상태라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출발하는 공항 리무진 버스가 끊겼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기에 망정이지 공항버스를 기다렸다면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출발지인 인천공항 제2터미널까지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하고 당산역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가는 공항선을 이용하여 2시간을 가는 동안 또 한 차례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위스 동행이 결정된 후 왈칵왈칵 솟던 눈물이 열차 밖 풍경을 초점 잃은 눈으로 응시하는 동안 또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시간을 아껴야 한다. 인생은 곧 끝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쓰라린 가슴이 아프고 소름이 일었습니다. 인천공항 제2청사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괴괴한 공항 분위기도 처음이었습니다. 썰렁한 정도를 넘어선 비 내리는 여름밤의 괴괴한 공항과 괴괴한 마음, 참 잘 어울린다 싶더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장악한 위력이라니. 아무리 뜨고 내리는 비행기가 대폭 줄었다 해도 속된 말로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출국 수속대와 우주복 차림의 출입국 관리원들, 청사 내에 입점한 카페나 식당, 상점들은 개점과 동시에 폐점을 맞은 듯 집기나 물건들이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문 닫은 내부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문을 열 음식점은 코로나로 인해 입국자들은 아예 이용하지 못하게 막아 공항 관계자나 근무자들의 전용 구내식당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친구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그간의 옥죄던 마음의 빗장이 다소 느긋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 공항까지 나와준 참 고마운 친구입니다. 저는 친구와 별 의미 없는 수다를 마구 떨었습니다. 오직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1시간쯤 지나자 단체 대화방에서 출국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진행사항 등을 주고받던 일행 중 대표격인 그분의 40세 조카가 전화로 저를 찾았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5명이 함께 떠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도착하여 입국 수속을 마치고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명랑하게 인사한다는 건 심리장애가 있지 않은 이상 힘든 일일 테죠. 조카, 후배, 지인, 그분의 처제 등 모두가 서로서로 첫 만남입니다. 여행 목적이 목적이니만큼 인사치레를 할 경황도 없이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제가 출국장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후 손을 흔들어 저를 배웅했습니다. 그때 저는 보호자를 잃은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었습니다.